등교보다는 하교가 위험하거든요. 부모님 몰래 나가거나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극적인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극은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되고.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죠. 이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도 들어가 있어요. 확실한 건 1번은 연락이 오래 안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밤에 연락하신 적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실종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엄청 흔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흔해진 것 같거든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모님이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며칠 동안 실종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종으로 이어지진 않아도 그렇게 부모님 몰래 나가거나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은 모르실 수 있겠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이 아이들에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 채팅 같은 거는 너무나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모님들이야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랜덤하게 아무하거나 아무 얘기나 하는 것에서 아이들이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그런 랜덤 채팅, 오픈 채팅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현실에서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또 소통이 어려운 경우 있죠. 왜냐하면 트러블이 학교에서 나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또 가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랑도 얘기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생각에는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찾는 게 그런 랜덤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내가 곳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상황이거든요. 반응 자체가 랜덤하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흥미나 탐색적인 거에 막 강하게 끌리는 친구들이 또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질상 자극 추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충동성이 높다. 또 하나는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극적인 거를 쫓은 아이들은 한 번 해보고 아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의 친구들은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자극적인 걸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극은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정말 과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부모님이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자극을 주시면은 조금 더 교육적인 개입이 효과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독이 잘 되는 아이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독되지 않으면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심이 강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즐거운 걸 남들보다 더 많이 찾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탐색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해본 걸 함으로써 또 얻게 되는 성취도 더 클 수 있어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몰입이 되느냐는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다르진 않고 여자친구들도 자극추구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많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표출할 데가 없죠. 그럼 거기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냥 말을 잘 듣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자극추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방식이 잘못 아이에게는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조금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자극추구를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너무 회피하고 싶은 아이들은 절대 그런 걸 안 하고요. 하고 싶어도 무서움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 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얘기 했을 때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자극추구가 높은 경우에는 재밌거든요. 뭔가 짜릿하고 신기하고.
일단 빠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시기 전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되고, 하는 아이를 무조건 탓하거나 혼내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패밀리링크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부모님 휴대폰에도 깔 수가 있고 아이 거에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플별로 아이가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다 이제 락을 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용 시간도 제한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다 사용한 다음에 얘가 어떤 거에 얼만큼의 시간을 썼구나도 또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 같은 거는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가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거기에 개입이나 교육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냐면 그렇게까지 간섭하고 제한을 하는 게 맞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율성은 거기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성은 자기 할 일 스스로 하는 거에서 길러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휴대폰만 사주시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왜 제한을 주시지 않지? 근데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죠. 판단력이 아직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어리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건 하면 돼, 이건 안 돼, 이런 교육적인 개입을 부모님이 분명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하는 게 간섭이나 지나치게 아이를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그거를 말을 안 했다는 건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거거든요. 당당하면 몰래 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화가 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건데,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다 걸어 놓으시는 거죠. 근데 걸어 놓을 때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뭐 왜 휴대폰에 이렇게 많이 막혔어? 그러면 요즘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에 관련된 그 상황을 마치 어디서 들은 얘기처럼 해주세요. 요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팁이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될까요? 너무 걱정되고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저에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엄마 아는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겪었대, 너무 깜짝 놀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 꺼내시는 거죠. 그럼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일단 자기 걸 봤나? 라고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요거 다 막아버릴게 하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왜냐면 저학년은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걸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되고, 저학년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다 막아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등교보다는 하교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교 때 이왕이면 아이한테 여럿이 같이 나와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럿이 뭉쳐서 나오기. 그래서 나 친구가 없는데 하더라도 그냥 우르르 꼭 누구 친구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무리에 그냥 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만 해도 되게 안전하고요.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될 때라면 픽업하는 학원들 있죠. 픽업까지 해주는 학원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는 거. 요즘은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데리고 집으로 가시거나 데리고 뭐 학원 가시거나. 근데 그게 다 안 될 때는 그런 역할을 어디가 많이 하냐면 태권도 학원이 많이 합니다. 태권도, 운동, 뭐 축구, 농구 이런 학원들은 무조건 픽업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를 하교 바로 다음에 배치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은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몇 학년까지 엄마가 직접 픽업하는 게 좋나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희 근처에도 이제 학교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항상 와글와글 계신데, 제가 교사일 때 봤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교사일 때는 저렇게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이자 이런 상담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데리러 와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등교는 혼자 하더라도 하교는 아무튼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 더는 다른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나오세요. 그럼 우리 아이만 혼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게 소외감. 나만 누가 데리러 오지 않아서 그냥 혼자 가야 되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부모님들이랑 그냥 이렇게 묻어가야 되네.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결핍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그 정도는 혼자 해야 돼. 아이들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냥 마음이 외로운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2학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여건이 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와 연락이 안 될 때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 동선이 파악이 안 될 때죠. 아이가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스케줄이나 일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그 파악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뭐 학원에 갔을 것 같아서 학원에 연락해보고, 친구 집에 오늘 갈 거라고 했으니까 친구나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보고, 그런 식으로 동선 파악이 됐으면 직접 연락이 안 돼도 상관이 없죠. 근데 동선 파악이 일단 불분명한 상황, 그리고 뭐 학교 끝나고 나서 피아노 학원 가기로 했는데 피아노 학원 안 왔어요? 그럼 그 전 동선은 학교죠. 그럼 학교에 연락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갔어요. 근데 여기 안 간 거예요. 그것도 동선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긴급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30분 이런 거는 애매해요. 왜냐면 일정이 그냥 밀렸을 수도 있고, 뭐 끝나고 어디 편의점 가서 뭐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1시간이 넘어갔고, 예를 들어 이 학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 학원 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아이가 여기 안 왔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때는 빨리 조금 신고를 하신다거나 해도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다행인 거고, 별일 없으면 그냥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동선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30분, 1시간을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제 위험하다. 네. 아이의 핸드폰이 켜져 있어서 슬쩍 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되게 놀라시거든요. 근데 1번은 다그치시면 안 된다는 거. 다그치면 아이가 이제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 봐,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이게 뭐냐,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휴대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락을 다 걸어 놓으시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조금씩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학원에 한번 전화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주변 상황 같은 거를 파악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사실은 요런 거를 본 적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것도 조심스럽냐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아니 내 휴대폰 왜 맘대로 봤어? 이래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장치들을 다 마련을 하시고, 아이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너의 부모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좀 봤어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에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모르는 도구를 이미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그걸 들고 있는 네가 안전한지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교육과 함께 가이드를 꼭 주셔야 되니까 그런 어플 같은 것을 활용해서 꼭 제안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